자, 지금부터 전자공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자, 전류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전자의 흐름은 곧 전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은 반대. 방향은 반대다. 즉,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떤 회로에 대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전류가 흘러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에너지는 바로 T를 곱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학문 분야가 곧 전자공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동작은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자 흐름을 제어하여 정보 처리, 기기 제어를 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약전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하고 비교하게 되냐면 전기공학 쪽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비해서는 잔압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전이다. 그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제어를 해서 정보를 처리한다든지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전압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약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전기공학에서는 우리 전자공학하고 전기공학하고 상당히 많이 혼동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처음에는 전기공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공관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전자공학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자, 그래서 전기공학은 발전기, 송전기, 전력제어나 응용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사용해서 우리는 강전이다. 그래서 전기공학하고 전자공학의 차이점은 약전이냐 강전이냐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 진공관이 발명되면서 전기공학으로부터 전자공학이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다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기가 없는 부분을 갖다가 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체, 전계 또는 자계 내에서 전자의 이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환경 내에서 전자 소자라든지 장치 등을 갖다가 제어하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자, 각종의 소자들을 이용해서,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수동소자라고 얘기하죠. 수동소자. 수동소자와 능동소자. 자, 능동소자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즉, 결국은 어떤 소리냐면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모의 시험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가상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자, 이 부분이 정말로 동작이 제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모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부분적 회로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이거 갖다가 조합해 가지고 대규모 회로를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소자와 장치 지열을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조합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회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전자공학의 하나의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와 같은 소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델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건 등가 회로로 갖다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다가 만들어서 결국은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동작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부분적인 것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대규모 회로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은 한 가지만 전자의 흐름이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공 또는 여러 물질 상태에 따라서 이거 갖다 우리는 이제 좀 용어적으로 매질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갖다 많이 하죠. 물질에 따라서 전자의 전기적 흐름과 빛과의 상호작용을 갖다가 제어하는 분야도 바로 전자공학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물질에 대한 물성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융합시켜서 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융합. 모든 특성을 갖다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뭐하고 연관되어야 되냐면 제어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전자 제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동작을 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어 파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전자공학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에 대한 뭐 기계라든가 아니면 전기 쪽에서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갖다가 제어하는 부분이 바로 전자공학에서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 전자공학의 추세는 우리가 전자 부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 전자 소자는 바로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기능을 갖다가 포함시킨 그런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를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현대 전자공학 추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공학은 대부분 제어를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현대 전자 회로에 관련된 부분과 전자 소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결국 우리는 한쪽 분야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융합되면서 진행하는 그런 추세다. 즉 전자 회로, 전자 공학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 가지고 융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전자공학의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이 좀 좋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전자공학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학은 어느 분야이든 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냥 분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공학의 교육 분야를 한번 보죠. 우리는 전자공학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을 갖다가 하게 되는지. 첫 번째, 이제 반도체 및 전자 물리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 분야가 있겠고요. 회로 및 VLSI, 이것은, 대규모 집적 회로다. 대규모 집적 회로. 집적 회로.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회로를 갖다 구성하는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분야. 자, 이거 갖다 응용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저 및 광학 분야. 그 밖에 제어라든지 전력전자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의 교육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 분야 중에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이번 전자공학에서 소개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공학 관련 부분은 첫 번째 전자 기사하고 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 의공 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제어 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 광학기사, 광학계기 산업기사, 그 다음에 인베디드 기사, 이거 최근에 생긴 기사 자격증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자공학에 관련된 그런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바로 전자공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자공학 관련 직업군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공학을 갖다가 전공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갖다가 분야로 진출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냐를 따지게 된다면 먼저 반도체공학 기술자. 요즘 많이 반도체 쪽에서 워낙 많은 그런 첨단 기술 갖다가 우리는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이용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의료기기 개발 및 설계 기술자. 자, 그래서 의료 쪽에서도 우리가 전자 쪽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1 부분은 결국 의료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전자 쪽에서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부품 및 개발 및 설계 기술자. 전자부품 하면 여러분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자 분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 전자기기, 영상기기 개발 및 설계 기술자. 그 다음에 가전제품 개발 및 설계 기술자.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 이외에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여기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단말, 스마트폰 수리 기술자. 이런 경우도 전자공학 관련 직업군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공학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보통신 하면 정보통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자공학 하면 두루두루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자공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및 연구원.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시험 기술자. 자,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전자공학에 대해서 강의 내용은 크게 제가 기초 전자공학 분야하고 특수장치 및 시스템 분야하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전자공학 분야 같은 경우는 모든 시작은 바로 전자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자부터 시작하죠. 원자는 어떻게 되고, 이걸 또 위해서 반도체는 어떻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부터 반도체가 형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다이오드가 나오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FET가 나오고, 자, 이 FET를 통해서 직접 쾌로가 형성되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진공관은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전력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공관을 갖다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오디오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진공관을 이용한 그 스피커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출력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진공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공급장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에서 응용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원공급장치인데, 여러분들 어댑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는 소리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증폭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발진하는 증폭기와 발진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리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무슨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송신이 되고 수신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갖다가 설계할 때 디지털 송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원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디지털 신호가 필요하다. 요즘 대부분은 디지털 송신을 갖다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초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초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자공학의 기초 분야 부분은 반도체 부분, 다이오드, BJT, FET, 그 다음에 집적화 IC, 진공관, 전원공급장치, 증폭기와 발진기.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응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장치 분야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제어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갖다 이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아두이노,
그다음에 변환기, 센서, 위치 탐지, 항법 장치, 레이저는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최신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필요한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RF 통신용 안테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복사 패턴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자공학의 강의를 하면서 그 특징을 갖다가 좀 한번 설명드리면, 자, 먼저 개념 위주의 강의를 갖다가 구성을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개념 위주의 강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갖다가 싫어하시는 분, 수학을 갖다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담 없고 전자공학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갖다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부분보다 동작의 개념의 내용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작과 특징 위주로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게 되는데, 보면은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BJT, FET, 진공관,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동작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증폭기와 발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이어스 회로는 어떻고, 거기에 대한 발진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다 따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 다 생략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갖다가 설명하겠다는 말씀. 그 다음 전원공급장치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수장치 개념 위주로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본래 이 원리는 어떻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이 송수신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컴은 어떻게 동작하고 센서, 항법장치, 레이저 이런 것들. 최신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그런 특성이지만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 RF 통신용 안테나 같은 경우도 이거 갖다 해석하려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갖다 다루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전자공학의 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 전자공학의 강의 진행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일단은 어떤 내용을 갖다 먼저 다룰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주제를 갖다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학습 이론을 갖다가 학습을 하겠다. 자, 이론을 갖다 복잡한 게 아니라 개념 위주로 설명하겠다는 소리죠. 개념 위주로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갖다가 알았으면 뒤에 여기에 맞는 예제를 갖다가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관련된 뭐 문제를 내가지고 여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통해서 설명할 거고요. 각 장의 예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학을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암기가 아닌 이해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라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및 수학적 과정을 갖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제하고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줄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수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조금씩 첨가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개념 위주로 강의를 갖다가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앞에 내용 내용과 반드시 연결시켜라.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요. 전공이란 과목은 항상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회로를 갖다가 있으면 그 회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반드시 머릿속에서
그리지 말고 보면서 이해를 하면 보다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념도 쉽게 잡힐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회로를 갖다가 보고 있을 때 그 회로를 통해서 외우지 말고 회로를 보면서 이 부분에 어떤 기능이다라는 것,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제를 갖다가, 개념이 이해했는지 예제를 갖다가 반드시 풀어볼 건데요. 그 예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전자공학에, 보람 있는 그런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전자공학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